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맵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링이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왼쪽 같이 이 마커들을 그룹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커 정보들을 지역별로 그룹화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로딩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마커 정보가 없으니까 빨리 로딩이 되겠죠. 예, 보기에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대를 해보면 특정 줌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더 줌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마커 정보가 상세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지도를 더 속도도 더 빠르게 해줄 수도 있고 보이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을 하게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먼저 열어봐야겠죠. 네, 소스는 지난번에 작업했던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폴더로 이동을 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코드로 열기를 클릭해 줍니다. 네, 지금 지난번까지 작업한 화면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코딩하긴 힘드니까 구글에 있는 소스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검색을 할 때 뒤에 자바스크립트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 구글 맵이 앱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API가 다른데 자바스크립트용을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용 소스를 참조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붙여줬습니다. 영어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 소스를 다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맵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고 네, 여기 보면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이미 마커 정보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new marker라는 클래스 또는 모듈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를 인클루드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한 맵을 쓰기 위한 API를 인클루드하는 소스가 여기 있고 요 상단에 자바스크립트를 인클루드 하기 위한 소스들이 있죠. 그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동을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주고 네, 결과를 볼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어에 클릭을 해보시면 파일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익스플로어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한 소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죠? 네, 잘 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드린 소스를 실행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F12를 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 네, 여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서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눌러주면 네, 콘솔에서 네, 이런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고 있죠. 그죠? 클릭을 해보면 네, 지금 여기 옵티마이저 미니파이드가 돼서 지금 보기가 좀 힘든데 이 부분도 나중에 미니파이드가 뭔지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콘솔을 보면 위도 경도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숫자형이 아니다. 여기는 무조건 숫자형만 들어와야 된다. 네, 이렇게 오류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펼쳐보면 94개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이동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위도와 경도 정보를 넣어주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정보가 숫자형이 아니라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잘 해줘야 되는 게 이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클러스터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인포 중에 이 바이러스 인포 중에 한 아이템들의 이 로케이션에 LAT와 위도 경도 정보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숫자일 때만 출력을 하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보가 어떻게 지키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죠? 보는 방법은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console.log를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console.log를 써 이렇게 값을 찍어야 되니까 아이템에 있는 로케이션에 있는 여기 LAT 정보를 찍어보는 소스입니다. 같이 찍어봐야죠. 콤마를 해주고 경도 정보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서로 고침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죠. 다 숫자인 것 같은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오류가 발생하고 있죠. 숫자가 다 지키고 있는데 여기 undefined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undefined라는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뭐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값이 할당이 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이렇게 undefined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값이 있을 때만 출력을 하도록 한번 코드를 바꿔보죠. 네, 아래 소스까지 같이 실행이 돼버려서 좀 보이기 복잡하죠. 아래 부분들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슬래시 네,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코드로서의 어떤 의미는 없어집니다. 네, 조건을 넣을 때는 if로 넣으면 되죠. 여기에서 LAT가 없으면이라는 것은 는 뭐 undefined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냥 앞에다가 느낌표 이렇게만 해주면 이게 여기 있는 값을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이 없으면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이 없거나 여기 값이 없거나 또는 여기에 파이프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또는 lng가 없으면 여기도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없거나 얘가 없으면 네,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죠. 네, 여기서 위도와 경도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undefined라고 94번이 찍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 마커 정보에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빨간색으로 보였던 오류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있을 때만 찍어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네, 조건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if문은 여기에서 조건에 만족하면 이 대괄호의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정보를 실행을 할 때는 else라고 해서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 조건에서 만족하면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여기에 조건에 여기 else의 조건에 들어와서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고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주석을 없애줍니다. 줄 받고 줄을 좀 한번 맞춰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없으면 로그에 찍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커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죠. 네, 처음에 빨간색으로 보여줬던 오류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까지 한 소스입니다. 그러면 구글 코드를 카피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맵 자바스크립트 아래쪽에 보면 첫 번째는 이미지도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필요하면 넣으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소스 코드를 넣어놔라. 네, 이 소스 코드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누르면 되죠. 복사. 네, 복사를 한 다음에 네, 위치는 상단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네, 붙여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죠. 네, 여기까지는 현재 오류가 없이 잘 되고 있죠. 그러면 다음 소스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밑에 있는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하고 네. 여기 보면 여기 마커 정보를 만들죠. 마커 정보를 다 만든 다음에 하단에다가 이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 마커스라는 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네,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 마커스라는 게 없습니다. 네, 이거 샘플 코드로 보면 네, 여기 보면 마커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뭐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결국은 여기에 배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들, 그러니까 마커의 묶음, 전체 묶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코드를 좀 바꿔줘야겠죠. 이 마커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미 데이터.바이러스 인포에서 이렇게 마커 정보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정보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저희는 하나씩 만들었기 때문에 마커라고 뭐 이름을 지었는데 위에다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마커스라는 것을 정의해서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네, 변수로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 있는 마커스라는 걸 복사를 하고 네, 배열 네, 이렇게 생긴 게 배열인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집 파이브를 넣는다 라고 해서 이 배열을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마커 정보를 넣어 줘야겠죠.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push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push 해서 여기서 만든 마커 이 마커가 여기에 할당이 되죠. 그죠? 마커는 new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여기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루프가 돌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커스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커스를 여기에 집어넣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죠. 네.
아주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여기에 조금 더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줄 수가 있는데 뭐 구글 이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옵션 안 나와 있네요. 옵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여기 보면 네, 이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때 세 번째 맵, 여기 이 맵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에 있는 마커스 정보를 이제 클러스터링 하겠다 이 의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번째 인자로 이렇게 어떤 옵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카피를 한번 해보죠. 지금도 여기에 있는 클러스터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인데 이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즈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인자에다가 복잡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옵션을 넣어줘도 되고 이거랑 똑같은 거는 여기 이거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개발자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옵션에다가 옵션들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그리드 사이즈 그리고 줌 온 클릭 그리고 맥스 줌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즈가 그리드 사이즈가 뭐냐면 여기 마커들 사이에 이 간격입니다. 간격. 얘를 크게 주게 되면 많은 양의 마커를 그룹화하게 되고 적게 주게 되면 적은 양의 마커를 그룹화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1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 정도로만 바꿔보면 네, 그룹화가 아주 많이 됐죠. 왜냐면 이 줌 사이즈를 작게 했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그룹화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얘를 한 5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좀 덜 촘촘하게 됐죠. 이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100으로 다시 바꿔보죠. 네, 더 큰 범위로 그룹핑이 됐습니다. 네, 다음 옵션은 줌 온 클릭이라고 얘들을 클릭했을 때 줌을 할 거냐 이런 옵션들입니다. 네, 지금은 클릭하면 이렇게 줌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폴스로 주게 되면 줌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맥스 줌이라는 건데 이 맥스 줌은 이 상세 마커들이 보여줄 줌을 어느 레벨까지 했을 때 이 상세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당하게 넣어 보시고 이 마우스로 스크롤을 하면 줌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적당한 줌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지금 보면 화면은 처음 화면 자체가 좀 크게 로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줌 사이즈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처음에 줌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 정도로 바꿔보죠. 반대로 해야 되는군요. 얘를 5 정도로 바꿔보죠. 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다시 8로 바꿔보죠.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뭐 적당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실제로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